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안전관리법 파트죠. 지난 시간까지 옥내, 그다음에 옥내 탱크 저장소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옥외 탱크 저장소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옥외 저장소와 옥외 탱크 저장소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옥외 저장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옥외 저장소는 먼저 다가가실 때 건물 밖에다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밖에다가 나대지에다가 위험물을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밖이라는 얘기는 직사 일광도 있을 수 있고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겠죠. 외부 요인도 많을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옥외 저장소에서는 여러분들 보실 게 뭐냐. 옥외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외 저장소니까 아무나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끔 어떠한 경계 표시를 해야 되죠. 밖에서 보이면 위험물 저장소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표시를 해야 된다. 자, 시작을 해보죠. 그러고 생각을 하시면서 옥외 저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옥외 저장소 안전거리는 제조소의 안전거리와 같습니다. 그 다음 보유공지를 보시죠. 옥외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쭉 보시면 일단 공지 너비부터 볼게요. 최소 공지 너비는 3, 5, 9, 12, 15예요. 요거를 조금 좀 쉽게 간단하게 암기하려면 369 게임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369, 369 해서 5를 갖다가 6으로만 살짝 변형해서 암기를 하세요. 다시 쓰실 때만 6은 5다라고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 3, 6, 9, 12, 15, 3의 배수다. 다만 6만 뭐로 바꿔라? 5로 바꿔라. 그 다음에 앞전에 옥내 저장소에서 했어요. 1, 2, 5, 2초? 그죠? 여기 있죠? 1, 2, 5, 2소. 1, 2, 5, 2소. 건물 밖으로 해서 나가서 3, 6, 9, 12, 15 하자. 그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1, 2, 5, 2소, 3, 6, 9. 다음에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1을 감축할 수 있더라. 여기는 3분의 1 감축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4석유류면 기어유, 실인대유.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은 3분의 1로 보유공지 너비를 감축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제 5개 저장 가능한 위험물. 이거는 앞 글자를 이유인하고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유인하고 4영하 제외. 4류 위험물 중 인하점이 영하인 것을 제외하는 4영하 제외한 육류다. 그래서 2류 위험물 중 유인, 유황 또는 인하성 고체. 다만 여기서도 인하점이 0도씨 이상인 것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 중 영하 제외. 인하점이 영하인 것은 제외한다. 특수인화물은 인하점이 전부 다 영하예요. 그러니까 특수인화물은 제외. 그러면 이제 1석유류, 알코올류, 2, 3, 4 동이 있죠. 그 중에서 인하점이 21도씨 미만인 거는 제1석유류. 제1석유류 중에서 0도씨 이하인 거, 미만인 것, 0도씨 미만인 것 제외죠. 이상인 것에 한한 거니까 0도씨 미만인 것 제외. 그래서 영하를 제외하라. 그리고 육류. 그냥 별도 C도 조례에서 정하는 2류와 4류 위험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 이렇게 암기를 했더니 시험에 요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5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만 안 되는 위험물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암기하신 거를 쓰시고 반대로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 1류 없으니까 1류, 2류, 3류, 4류, 5류, 1, 3, 5류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지금 언급한 거 2회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반. 옥내 저장소에서는 건물 내부니까 선반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납장이라고 그랬어요. 표현 방법만 수납장이고요. 이제 건물 밖이니까 건물 밖에다가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짠 걸 뭐라고 한다? 선반. 그래서 그 선반은 옥내 저장소에 6m 이하를 했죠. 그래서 선반 마찬가지로 옥외 저장소도 6m 이하입니다. 근데 선반은 6m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선반장은 6m 미만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재료는 불연재료. 당연히 불연재료. 견고한 집안 면회를 하라. 선반은 선반 및 부속 설비의 자중, 중량,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밖에 있으니까 풍하중, 지진 등에 대하여 응력이 있어라. 이거는 선반장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선반은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라.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데 기둥은 내화 구조로 하고요. 캐노피나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해라. 선반에 대한 부분은 옥내 저장소에 있는 수납장하고 구별을 조금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그림은 같을 거예요. 재질은 불연 재료로서 구조는 선반, 그 다음에 부속 설비의 자중, 선반의 자중, 부속 설비의 자중, 위험물의 중량, 그 다음에 지진 등의 응력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이때 적재된 위험물은 쉽게 낙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된다. 집안은 콘크리트 등의 기초 등에 의해서 단단히 고정해라. 선반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 상태의 유황이에요. 이 유인, 이류 위험물 중 유황. 유황은 말씀드렸지만 그 화산지대에서 캐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순도 60 중량 % 이상. 평상시에는 안전해요.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 불순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황은 발화점이 360도씨예요. 그래서 외부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외부. 그냥 자연 추출물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비 맞으면 비에 쓸려가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본 말이지만 호로 덮개를 씌운다. 그리고 유황을 외부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이게 주변 사람들이 그 근처 가가지고 담뱃불을 던진다든가 할 수도 있으니 못 들어가게 흔히 말하는 펜스를 칠하는 얘기죠. 그게 뭐냐? 경계구역이에요. 덩어리 형태의 유황을 그냥 땅에다가 놓으면 표시를 해줘야 된다. 뭐라고? 위험물이라. 그래서 경계 표시를 해줘라. 얼마? 100m 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하마다 경계 표시를 해줘라. 그러면 이렇게 100제곱미터, 이렇게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는 얼마가 되냐?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그래서 이 5개 저장소에 하나의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경계 표시는 불연 재료로 해라. 경계 표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해라. 경계 표시 높이는 이렇게 펜스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림이 보니까 이렇게 좀 입체적이지 않네요. 이렇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이렇게 보관하고요. 여기다가 펜스를 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유황. 요 높이는 얼마? 1.5m 이하. 경계 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 표시 길이 몇 미터? 2m 이내마다 한 개씩 해서 고정해라. 무슨 얘기냐? 여기다 덮개를 이렇게 씌우라는 얘기예요. 덮개를. 그러면 덮개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덮개를 이렇게 고정시켜 줘야겠죠. 몇 미터마다? 2m 이내마다. 인접하는 경계 표시와 경계 표시와의 간격은 보유 공지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라. 자, 이건 또 위에서 그림. 이게 경계 표시 1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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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죠. 100이죠. 100이고 100이다. 요거를 얼마로 할 수 있다? 1000 이하로. 요 거리는 인접하는 것은 2분의 1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하라. 유분리장치 아닙니다. 유분리장치 아니에요. 왜? 이거는 액체가 아닌 고체이기 때문에 기름이 없죠. 그러니까 분리장치. 배수구와, 여기서 말하는 배수구는 빗물을 빼내는 거고요. 유분리장치는 아니죠. 고체 상태의 유황만 빼내는 거니까. 그래서 분리장치를 설치해라. 이거 많이 혼동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지금 뭐다? 경계 표시. 경계 표시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덮개를 씌워라. 그래서 고정을 해라. 몇 미터? 2m마다. 자,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 인접거리는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 하나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전체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덩어리 형태 유황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뭐요? 저장 가능한 거. 이유인하고 사용화 제한 66.
그 다음 특례 조건에 과염소산, 과산화수 제6류 위험물 중 예, 과염소산과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하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으로 햇빛을 가려라. 왜? 햇빛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으니? 발열할 수 있으니 예, 뭐라? 예, 천막으로 가려라. 그 다음 특례 조건에 보시면 인화성 고체 이유인에서 인화성 고체 인화점이 0도씨 이하인 이상인 제1석유류 알코올류는 화재 시 위험할 수 있으니 살수 설비를 설치해라. 그 다음에 배수구와 집유 설비 예. 제1석유류 알코올류 등은 배수구와 집유 설비를 설치해라. 집유예요. 집유. 예. 여기서 말하는 집유는 기름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유황은 분리장치였고요. 액체는 집유설비예요. 다만 이거 중요합니다. 20도씨에서 물 100g에 용화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은 뭘 넣어라? 유분리장치를 넣어라. 왜? 물과 기름이 물 100g에 1g 미만으로 녹는데요. 그럼 아주 안 녹는다는 얘기죠. 이런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여 물과 기름을 별도로 해서 분리를 하고 이 물은 배수구, 하수구로 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다만 유분리 장치가 없는 것들, 잘 녹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버리면 안 되겠죠. 특히나 어디 제1서류규율에 해당하는 것들은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1석유류는 유분리장치, 1석유류와 알코올류는 집유설비와 배수구,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살수설비 이렇게 됩니다. 특례 조건이에요. 다음에 이제 5개 탱크 저장소로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위험물 기능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주유 취급소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5개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가 제일 많고요. 그만큼 또 이제 위험합니다. 근래에도 몇 년 사이에도 위험물 저장 탱크에 불이 나서 소화 설비가 작동을 했는데도 화염이 너무 세니까 불을 못 끈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뭐냐? 제일 중요한 건 통기관의 개념하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유증기를 빼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생수통 하나만 엎어도 난리 납니다. 특히나 요즘 집은 방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요. 만약에 방에서 물을 흘리잖아. 그거를 흘린 물이 닦아내지 못하면 다 밑으로 스며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험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얼마? 5개 탱크 저장소 건물 밖에다 탱크를 만들었어. 높이가 20m, 6층 건물의 높이에 보통 100만 리터 이상이면 특정 5개 탱크를 하래요. 그 위험물에 쏟아졌다. 그러면 그 일대에는 불바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가 불바다가 된다는 얘기는 기름이 흘러가면서 화재면 연소면이 확대되니까 기름을 막아야겠죠. 기름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 방유제.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유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방유제 문제가 사실 가장 많고요. 방유제는 뭐 용량 계산하는 것부터 해서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습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 일단 보유공지를 할게요. 보유공지는 369, 1215, 359, 1215, 369 게임 생각하세요. 369, 1215에서 6자가 5자로만 바뀌었다. 그래서 3, 5, 9, 12, 15, 500, 1000, 2000, 3000, 4000입니다. 그래서 500, 1, 2, 3, 4. 다시 한번요. 500하고 1, 2, 3, 4. 그 다음에 3, 5, 9, 12, 15. 지정수량 4,000배를 초과하면 여기도 초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초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유공지는. 10배 이하 10배 초과라고 그랬죠. 뭐가? 제조소득의 보유공지. 뒤에는 초과란 말이 들어옵니다. 그럼 공지 너비는 여기 보시면 좀 당해 탱크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과 높이 중 큰 값으로 하라. 자, 요게 최대 지름일 거고요. 요게 지름.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죠. 왜 여기서는 이제 높이와 지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냐.
예, 전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탱크가 옆으로 누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 탱크의 보유 공지, 주변에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주변에 넘어지는 곳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 큰 값으로 하되 높이와 지름 중 큰 값으로 하되 만약에 30m를 초과하면 30m 이상으로 하고 15m 이상 미만이면 15m 이상 최소는 얼마? 15m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왜 15m 이상? 4,000배 이하가 15m인데 4,000배가 넘어가면 당연히 15m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15m보다 작아도 15m 이상, 15m가 넘으면 그냥 30m 이상으로 해도 된다. 그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보유공지 감축 조건. 모든 보유공지에는 이제 감축 조건이 있는데 보시면 제6류 위험물은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예. 이때는 최소 1.5m, 3m가 아니고 1.5m 기준 적용합니다. 제6류만. 그냥 동일한 방유제 내에 2개 이상의 인접하에 설치하는 경우 제6류 위험물 이외에는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을 할 때 6류는 1.5m 이상, 6류 이외의 것은 3m 이상.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밑에 것도 이제 제6류 위험물은 1.5m 이상,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1.5m 이상으로 해줘라. 만약에 지정수량 4,000배를 초과했는데 예, 보유공지를 줄이고 싶다. 이건 뭐냐면 보유공지 땅값이 비싸니까 보유공지를 자꾸 확보하니까 이게 좀 너무 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설비를 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설비? 살수 설비. 즉 물분무 소화 설비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보유공지 얼마? 2분의 1로 완화해 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수 설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면 일전에도 5개 저장 탱크에 불이 붙어서 소화 설비가 작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틀린 겁니다. 뭐냐면 살수 설비라는 것, 즉 물분무라고 할게요. 자꾸 살수라고 헷갈리니까. 자, 물분무 소화 설비라는 거는 탱크의 방호예요. 방호. 탱크 외부에서 물을 뿌려줘가지고 이 탱크를 식혀주는 거예요. 탱크에서 화재가 난 거는 뭘 써야 돼요? 예, 그 포소화 설비. 1형, 2형, 3형, 4형 특형이 있었죠. 그러한 포소화 설비로 포 안을 가득 탱크 안을 포로 가득 채워서 질식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게저장 탱크에 많은 양의 화재가 화염에 의해서 열이 올라가면 예, 외부에서 포를 공급을 해도 뭐가 된다고요? 예, 슬로버버가 형성되는 거죠. 슬로버버가 형성돼서 물이 유면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발해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물분무 소화 설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 탱크 방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탱크 표면이에요. 지금 탱크의 표면, 탱크 표면이란 탱크가 있으면 내부가 아닌 외부 여기를 방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화염에 의해서 예, 탱크가 열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m당 예, 분당 37 rpm인데 1m당 사용시간은 20분 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가져야 된다. 3번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물분무, 그러니까 분무죠. 분무 헤드를 설치하되 분무 헤드는 탱크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보강링이란 탱크가 엄청나게 크다 그랬잖아요. 얘가 벌어지니까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걸 보강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강링. 그러면 보강링 아래에다가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라라는 얘기죠. 그 정도 설명하고요. 자, 보유공지 안기법 정리하면은 예, 제1 기억나시죠? 제1 외, 내, 외탱, 암, 이송, 그다음에 모두 10, 100, 5, 2였죠. 150에 2배. 기억나시죠? 요거는 여기서 세 가지 예, 외내 외택만 빼내겠습니다. 그래서
3, 5, 9, 12, 15, 369 게임을 합시다. 어디에서 건물 밖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1, 2, 5, 2, 소. 1, 2, 5, 2, 소, 3, 5, 9 게임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비가 와요. 그럼 건물 안으로 옮겨지겠죠. 자리를 옮겼으니까 자, 1, 2, 5, 2, 소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5입니다. 그래서 500에 1, 2, 3, 4 해서 3, 5, 9, 12, 15를 하더라. 해서 암기를 하십시오. 암기를 하면 실기시험에서 이 문제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맞추실 겁니다. 다. 5개 탱크 하겠습니다. 자, 5개 탱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탱크의 구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2평, 그 다음에 1번 2평, 2번 횡형, 3번 각형, 4번 구형. 2평이란 2평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 거. 횡형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탱크로리 차. 여기 횡형. 각형이란 이렇게 각이 있는 것들. 각형, 횡형, 입형, 구형은 동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구형은 저장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형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용접을 완전 원형으로 해야 되니까. 주형은 주로 가스계 저장량이 구형이 많죠. 각형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횡형은 어디서 했어요? 앞쪽에서 했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요런 타입. 4분의 파이 AB의 L 플러스 3분의 L한 플러스 L2 이런 것들이 횡형. 지금 설명드릴 건 이제 2평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저장량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없죠. 횡형하면 굴러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2평을 씁니다. 2평은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CRT라고 해요. CRT. 지우고 CRT 먼저 설명을 하면 CRT 콘 루프 탱크다. 콘 루프 탱크다. 콘 루프 탱크 CRT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생일날 뭐예요? 꽃갈모자 쓰잖아요. 생일날 꽃갈모자 이렇게 쓰고 생일잔치 하시죠. 그때 그 꽃갈이에요. 이 탱크 위에다가 꽃갈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 손잡고 뒤집으면 아이스크림 콘 되는 거죠. 그래서 콘이에요. 루프라는 건 지붕이고요. 탱크 지붕에 콘이 있다는 얘기예요. 탱크 지붕에 콘이 왜 있을까? 이게 비 올 때는 괜찮아요. 요 지붕이 없으면 비가 올 때 괜찮아. 흘러내리니까. 언제 눈이 오면 눈이 위에 쌓여요. 그러면 이 눈이 적설량이 많아지면 겨울에 녹지 않고 눈이 계속 내리면 뭐 눈에 의한 적설량이 아니라 하중에 의해서 탱크가 파단돼 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꽃갈 모자를 씌워 놓는 거예요. 그럼 눈이 오면 눈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콘루프 탱크입니다. 그 다음에 구형은 패스를 하고요. 여기 부상지붕식을 할게요. 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고정지붕식, 그 다음에 부상지붕식이에요. 부상이라는 건 부상하라, 떠오른다. 지붕이 떠오른다. 보시면 플로팅, 루프 탱크, 지붕이 떠오른대요. 요렇게 탱크가 있는데 요 탱크에 요 위에 지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붕이 어디 위험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거를 FRT. 이게 뭐냐? 특형입니다. 특형. 여기에다 특형 포 약재를 주면 여기 옆에 굽돌이판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포 약재를 방사해서 결국은 소화를 하겠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CRT, FRT.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식. 여기다가 뭘 넣은 거예요? 또 이제 뚜껑을 씌운 거. 그건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RT, FRT 두 가지만 제가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 CRT라는 건 요게 지금 예, 아까는 제가 좀 과대해서 그렸고 예, 뚜껑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 이 안에 유증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통기관을 넣어라. 통기관은 45도를 꺾어라. 예, 뭐 빗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의 지름은 얼마로 해라? 30mm로 해라. 30mm 이상으로 해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액면계예요. 요 액면계는 왜 있냐? 여기가 높이가 20m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항상 저는 20m 얘기합니다. 20m. 여기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탱크는 뭐라 그랬어요?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게 저장량이다. 공간 용적은 법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비워놔라 얼마를 5에서 10%의 공간 용적을 두라 그랬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봐서 위험물이 빠지면은 공간 용적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 용적이 너무 많을 때는 안에 있는 유증기에 의해서 폭발합니다. 그걸 액면화재라고 합니다. 유리화재. 여기 둥근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못 올라가니까 삥 둘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루프 탱크 한번 보시죠. 플로팅 루프 탱크는 계단 타고 쭉 올라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지붕이 올라갔다 하니까. 그래서 플로팅 루프 탱크는 지붕이 떠 있는 거다, 위험물 위에. 그 정도 개념 잡고요. 자, 5개 탱크 먼저 가시죠. 5개 탱크에서는 일단 안에 있는 저장량이 많다 이거예요. 저장량이 많으니까 뭘 해라? 방유제를 해라. 그러면 저장량이 많은 탱크는 또 뭐가 위험하겠냐? 탱크의 용접부 같은 부분을 더 봐야 된다. 부분 치마가 있다. 부동 치마. 용접부 검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100만 리터 이상이면 5개 저장 탱크 중에서도 특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위험하다. 그래서 기초지방 검사와 용접부 검사를 합니다. 100만 리터 이상이. 준특정이다 그러면 100만 리터 이상의 아주 큰 탱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탱크보다 크다. 그래서 준한다. 특정 탱크에 준한다. 50만에서 100만 리터 미만. 이러한 탱크에는 탱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압력과 비압력. 압력 탱크는 탱크의 압력을 가해주는 거고요. 비압력 탱크는 그냥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건 어디요? 통기관이죠. 예를 들어서 통기관이 뚫려 있다. 이렇게 통기관으로 공기를 뚫려서 외부와 공기가 통한다. 탱크에다가 압력을 주면 그게 압력이 생기나요? 다 통기관으로 빠져나가지. 그래서 보통은 다 압력 탱크 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압력 탱크도 있겠죠. 이런 압력 탱크는 시험을 해라. 뭐를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몇 분, 10분간 실시해라. 비압력 탱크는 압력을 걸 수 없으니 직접 충수,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이만큼의 물을 채워요? 100만 리터만큼 큰 물을 채워서 어떻게 버려요? 환경 폐기물을. 그러니 여기는 어떻게 해라? 용접부 검사를 하라. 그거는 이제 제조도 등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기관 가겠습니다. 통기관은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통기관에는 뭘 볼 거냐. 이러한 탱크가 있으면 일자로 그려야 되는데 이러한 탱크가 있으면 여기 통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기관의 지름은 얼마? 30mm 이상일 것. 통기관은 빗물 등이 침투할 우려가 있으므로 뭐래라? 선단을 45도 이상 구부려라. 통기관의 마지막에는 유속이 빠른 공기가 들어가면 마찰에 의해서 화재로 갈 수도 있으니 인하방지망을 설치해라. 다만 인하점이 70도씨 이상인 위험물은 인하방지망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70도씨 어디서 나왔었어요? 배출설비.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일 때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여 안에 있는 유증기를 빨리 배출해줘라. 통기관의 설치 높이는 잘 빠져나가야겠죠. 근데 급기구 또는 환기 설비가 있는 거는 2m였어요. 거기서 말하는 2m는 급기구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공기를 넣어주니까
2m만 되더라도 들어온 공기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통기관의 설치 높이 4m는 외부에서 공기를 넣어줄 건 없어요. 배관을 어디 다 밑에서 이제 배관을 만들 것이고 여기다가 공기를 넣어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기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높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m 이상, 지면에서 4m 이상을 놓는 건 여기서 나온 유증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4m 이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가연성 증기 회수 밸브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개방이에요. 하지만 언제 폐쇄할 때는 일정한 압력 이하에서 개방을 해줘라. 이상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세요. 이상이 아닌 이하다. 그래서 777.15.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 파이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1.1을 하시면 그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1.1이라는 거는 뭐예요? 10% 가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를 여기다 적용하세요. 이거 시험장에서 되게 헷갈려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대기 밸브 북착 통기관에 평상시에 닫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밸브가 닫혀 있다고. 근데 언제 열려야 되냐? 압력 차이가 얼마? 5kPa 이하의 압력 차이가 생기면 열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도 모래라 가는 눈에 구리로 된 인하 방지망을 설치를 합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5개 저장 탱크의 펌프 설비. 그래서 펌프 설비 주의 보유 공지는 자, 펌프 설비예요. 일단 펌프 설비 주의 보유 공지는 최소 3m 이상을 넣어줘라. 자, 보유 공지 제외할 수 있는 거는 제6류 위험물은 뭐예요? 불연성이죠. 그래서 제6류 위험물 또는 이제 지정 수량 10배 이하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므로 제외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펌프 설비와 5개 저장 탱크의 이격거리를 보시면 펌프 설비와 5개 저장 탱크와의 이격거리.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격거리 뭐 보유공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펌프가 있을 거예요. 그럼 펌프의 보유공지 또 구해야 돼요. 그럼 이럴 때는 같이 붙어 있으면 얼마로 줄 수 있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자, 이때 펌프실, 펌프 전용실은 벽기, 바, 보는 불연 재료로 펌프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는 갑정을정 펌프 설비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창을 설치하면 망임 유리로 창을 설치하라. 펌프실에는 펌프실의 턱 하면 0.2m 생각하셔야 돼요. 펌프실 이외의 턱 0.15예요. 자, 그래서 기본은 0.15. 펌프실이라고 하면 0.2를 넣어라. 지난번에 옥내 탱크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험물이 유출돼서 어디로 가는 게 더 위험하다? 밖으로 가는 게 위험하냐? 펌프실로 들어가는 게 위험하냐? 펌프실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펌프는 거의 대부분 전동기 펌프를 쓰므로 전동기 펌프에 전기가 들어가죠. 그러므로 차라리 펌프실이 더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위험물이 누출될 확률이 어디가 높냐면 펌프실이 위험물이 누출될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결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펌프는 고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손을 보니까 펌프 전용실이 턱이 더 높다. 얼마로? 0.15. 이거 잊지 마세요. 펌프 전용실, 펌프실 하면 턱이 0.2m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펌프실의 최저부, 제일 아래 부분은 지비 설비를 놓되 그 지비 설비에는 제4류 위험물 중 뭐라고 그랬어요?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20도씨에서 100g의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비수용성은 유분리 장치를 넣어라. 특히나 요거 중요합니다. 펌프실에 주의 표시판을 펴줘야 합니다. 자, 펌프 설비라고 주의 표시판을 써야 돼요. 근데 규정이 뭐냐? 인하점이 얼마? 21도씨 미만일 때.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21도씨 미만일 때는 펌프실이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 뭐 다 완료된 건 아닌데 통 높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0.2m 헷갈리신 건 먼저 할 거예요. 0.2m 하면 펌프실, 탱크 전용실의 펌프실이라고 합니다. 탱크 전용실에 펌프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펌프실. 그래서 펌프와 관련된 거는 0.2로 하시면 돼요. 펌프와 관련된 건 0.2.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0.2로. 그래서 이거 0.1은 암기하지 마세요. 0.2만 암기하세요. 펌프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가 있더라. 0.1m짜리가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주유취급소의 펌프실. 펌프실 중에서 어디 주유취급소에 있는 거. 예. 주유취급소에 있는 펌프실. 그 다음에 어디 판매취급소에 있는 배합실. 왜냐하면 주유취급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턱이 높으면 인사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예, 거기 펌프실에서 기름이 유출된 거를 펌프실 내에서만 소량 막아주면 되고 또 주유취급소의 바닥은 보시면 다 뭐예요? 배수구가 있고요. 적당한 경소가 있고요. 유리장치가 있어요. 예, 아예 그러니까 거기는 높이를 좀 낮춰주자 해서 0.1m라는 거. 그 다음에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예, 배합실은 판매취급소는 주로 이제 상가 등에 보면 판매소가 있는 거죠. 예, 거기 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배합실에서 주로 배합을 하니 거기서 먼저 위험물이 유출된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주유취급소, 펌프실, 판매취급소, 배합실은 0.1. 나머지는 전부 다 0.2로 예외적인 거는 펌프실이라고 하는 건 0.2. 자, 방유제 하겠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에서 가장 포인트는 방유제. 방유제는 일단 이황화탄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화탄소라는 거는 예, 이러한 탱크 안에다가 이황화탄소를 보관을 해요. 여기를 뭘로 채워라? 물로. 그리고 요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러한 수조에다가. 그럼 이 수조는 이 탱크가 파단되면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황화탄소인 독성,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수조에서 걸러야 된다. 그래서 수조 두께가 얼마다? 0.2m.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다가 예, 보관해라. 그래서 얘는 이거 수조가 자체가 뭐예요? 방유제죠. 그래서 이건 방유제로 보지 않고요. 예, 철근 콘크리트에 수조를 넣는다. 자, 그래서 이황화탄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방유제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방유제란 예, 탱크가 파단됐을 때 그 유출되는 기름을 막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한 개일 때는 110%, 두 개 이상일 때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다만 제6류 위험물인 불연성 또는 비인화성 액체는 110%를 할 필요 없이 100%로 해라.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거. 지금 면적이 나왔어요. 방유제의 면적은 이러한 땅이 있다. 이러한 땅이 있으면 이 땅의 면적은 얼마로 해라? 8만 제곱미터 이하의 땅에다가 예, 저장을 하라. 땅 구역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뭐 크기를 얘기하겠죠. 너무 커지면 소분하라는 그 개념은 아니지만 위험으로 유출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야겠다. 그래서 그 바닥 면적이 8만 제곱미터고요. 엄청 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방유제의 높이가 나오죠. 면적 곱하기 높이는 최적입니다.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했더니 뭐가 나와요? 예, 최적이 나오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가 나온다고요? 최적. 즉 방유제의 높이를 가지고 뭘 하겠다. 요 110%를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땅은 정해져 있어요. 땅 크기는 정해져 있고 방유제가 이 안에 있는 탱크를 설치하면 이 탱크의 용량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용량의 11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높이의 방유제를 설치하라. 그러면 즉 바닥 면적 곱하기 방유제의 높이를 하면 최적이 나오겠죠. 이 최적이 최대 탱크 용량의 몇 퍼센트? 110%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방유제의 높이는 0.5에서 3m 이상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0.5m라고 규정을 준 거는
예, 너무 낮으면 턱과 방유제의 구별이 정확히 않겠죠. 그래서 방유제는 예, 0.5m 이상을 방유제라고 한다. 3m를 넘기지 않은 이유는 3m가 넘어가면요 소화 활동상 장애가 많아요. 왜? 안에가 안 보이거든요. 안에가 보여야 유지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3m를 넘어가지 아니하게끔. 그 다음에 예, 요 담 자체가 3m래요. 높은 담이죠. 담 자체에 뭐에 의해서 하중에 의해서 이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땅을 파서 1m 이상의 땅을 파서 매설해라. 그러니까 얘가 0.5m건 3m건 1m 이상의 땅을 파서 예, 방유제는 매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방유제의 두께는 얼마다? 방유제 두께는 0.2m다. 방유제 두께는 0.2m. 자, 계단 경사로 예, 방유제 높이가 0.5에서 3m라고 했으니 예, 1m가 넘어가면 사람이 거기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넘어가기가 힘드니 거기다가 뭐 방유제 높이가 1m가 넘어가면 뭘 설치해라?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라. 예, 계단이나 경사로. 뭐 계단은 이렇게 사람이 한 발 한 발 넘어가고 계단은 경사로는 이렇게 예, 뭐 흔히 말하는 구루마 같은 걸 끌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한 게 경사로겠죠. 다만 방유제가 지금 엄청나게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입구를 여러 개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원활하게 들고 나오고 할 거예요. 그래서 50m마다. 그래서 두 가지 숫자를 암기하시면 방유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50m마다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라. 이때 방유제는 흙으로 된 담을 쌓거나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라. 자, 방유제 내의 탱크 수. 기본은 10기입니다. 기본 10기, 10기. 여기서 기라고 나오는데 이 길이는 우리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고리 원자력 5호기, 6호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계 단위일 때는 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오개 저장 탱크는 기계 개념입니다. 기계 개념. 예. 기계 설비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물 개념은 아니잖아요. 기계 설비 개념이기 때문에 기라는 개념을 쓰더라. 탱크가 10개 일할 수 있는 거는 1석유류, 2석유류, 다만 2석유에서는 인하점이 70도씨 미만일 땐 10개. 그러면 예, 이하나 70에 200에 2호죠. 1, 2, 3, 4. 그럼 70도씨 미만이니까 어떻게 해요? 1석유류, 2석유류는 10기. 그 다음에 20기 이하는 3석유류, 4석유류. 3석유류. 여기까지 꺼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3석유류. 20에서 200. 여기 3석유류는 20기. 그 다음에 4석유류 이상은 동식물류. 4석유류, 동식물류는 제한이 없다. 다만 20기 이하로 할 수 있을 때 이 조건을 정의하는 거는 예, 탱크. 안에 있는 탱크 모든 용량을 합쳤을 때 20만 리터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석유류, 2석유류는 10기, 3석유류는 20기, 4석유류, 동식물유류는 제한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도로의 폭, 방유제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유제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안에 탱크가 화재가 등이 나면 불 끌어와야죠. 누가? 소방차가 오려면 예, 요 주변의 도로가 확보가 되야겠죠. 이 도로는 내면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2분의 1 이상의 도로면이 몇 미터? 3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8번 보시면 방유제와 탱크 옆판과의 상호거리예요. 자, 이거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좀 크게 그려보면요. 방유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탱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너무 가까이 그렸네요. 네, 탱크가 이 정도로 그릴게요. 방유제도 너무 높게 그렸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방유제예요. 이 방유제와 탱크하고 탱크 옆면과의 거리에 대해서 상호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보유공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보유공지는 원리 자체는 뭐다? 원활한 소화활동 작업, 그 다음에 화재 연소 피해 방지, 특히나 여기서는 위험물이 누출됐을 때 그거를 완충작용을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얘가 전도됐을 때예요. 얘가 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면 뭐가 망가져요? 지금 이렇게 꽉 넘어지면 방유제가 터져버리겠죠. 그럼 안에 있는 위험물이 유출되어 버리니까 일정 공간을 이격해야 얘가 넘어지더라도 방유제까지 안 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얼마? 지름 12m 미만, 지름 15m 이상. 지름, 탱크의 지름 15m 미만일 때는 탱크 높이, 중요한 건 높이예요. 높이 얼마? 3분의 1 이상. 탱크의 지름이 15m 이상일 때는 높이의 얼마? 2분의 1이에요. 이거 종종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뭘 가지고 기준을 한다? 지름을 가지고 높이를 적용하더라요. 지름을 가지고 높이를 적용해서 그 높이의 3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라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격거리를 띄운다고요. 자, 그 다음 9번 보시죠. 방유제는 배수구를 설치하되 개폐 배부는 방유제 밖에다 설치하라. 방유제 안이 아니고 방유제 밖. 당연하죠. 방유제 안에서 화재가 났으면 그 위험물을 더 이상 토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유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밸브를 잠가야 되는데 방유제 밖에 있어야지. 밖에서 잠그죠. 확인을 하고. 안에 있다 그러면 화재가 났는데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잠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 된다. 자, 이산화탄소 방유제 설치 제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간막이 뚝. 칸막이 뚝이 아니고 간막이 뚝이에요. 사이간자. 자, 위험물 저장 탱크가 여러 개가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칸막이, 사이 칸막이를 막아서 소량씩 넣겠다. 요때 막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 간막이, 사이간자예요. 그래서 간막이 뚝. 간막이 뚝은 암기하실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용량 얼마? 1000만 리터 이상인 특정 5개 저장 탱크에 설치해라. 자, 그 다음에 간막이 뚝의 높이는 보시면 방유제 높이보다 얼마? 0.2가 낮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 0.5보다 0.2가 낮으니 0.3m 이상이다. 근데 간막이 뚝은 자, 탱크 용량의 합계가 2억이 넘어가면 간막이 뚝의 높이는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막이 뚝의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나 흙 같습니다. 방유제와. 간막이 뚝의 용량은 간막이 뚝의 안에 탱크 용량의 얼마? 간막이 뚝 그 안에 있는 탱크 용량의 10% 이상. 110% 아니고 10%예요. 왜 이렇게 숫자가 작냐? 간막이 뚝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흐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탱크가 파단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닌. 자, 그래서 보시면 바닥 면적은 8만으로 정해져 있고요. 8만. 자, 이때 방유제 높이는 0.5에서 3m. 여기에 방유제 높이가 1m 이상이면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해라. 그리고 그때는 50m 이내마다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도로를 접해라. 전체 면적이 얼마?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도로를 접해라. 그리고 이 안에는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일 때는 안에다가 간막이 뚝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간막이 뚝은 방유제보다 0.2m가 낮게 설치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거예요. 기능사에서는 이 부분 정리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뭘 정리할 거냐면 제조소, 그 다음에 5개 탱크. 지금 방금 한 건 5개 탱크고요. 앞전 시간에 했던 거는 제조소예요. 그래서 제조소의 옥내, 제조소의 옥외. 제조소의 옥외가 주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최대 탱크 용량, 한 기일 때는 탱크 용량의 0.5%, 2기 이상일 때는 최대 탱크의 0.5%, 나머지 탱크의 0.1%,
0.1% 하면 안 되죠. 곱하기 0.5 곱하기 0.1. 퍼센테이지로는 최대 50%, 나머지 합의 10%. 5개 탱크는요. 한 기일 때는 최대의 1.1%, 110%. 최대의 110%. 그 다음 2기 이상일 때는 최대의 110%. 다만 비인화성 물질은 곱하기 1.1을 하더라. 1.0을 하더라. 100%로 하더라. 5개 저장 탱크의 주입구에서는 5개 탱크의 주입구에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라. 주입 호수, 주입관은 결합할 수 있고 결합했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때 주입구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지 말아라. 설치하라. 평상시에는 뚜껑을 막아놓고 있어야 되고요. 평상시에는 밸브를 잠가놔야겠죠.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의 제재가 발생하는 것들은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 전극을 설치해라. 대부분의 이제 접지 전극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인하점이 얼마? 21도씨 미만일 때는 별도의 표시를 해줘라. 뭐라고? 주입구라고 표시를 해줘라. 다음 보시죠. 액체 위험물의 5개 저장 탱크의 계량 장치. 계량 장치는 량을 계측한다. 즉 측정한다는 얘기죠. 기밀부유식 계량 장치 종류가 객관식에서 한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기밀부유식, 밀폐된 상태에서 떠다니는 것들. 부유식, 이거는 밀폐되지 아니하겠죠. 부유식은 개방된 상태에서 떠다니는 거. 무게 추락, 물 위에 어떤 오뚜기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전기 압력 방식, 이거는 압력 스위치를 전기 압전 소자를 넣어서 넣은 거고. 가장 이제 흔히 많이 보는 게 유리 게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5개 엄청나게 큰 거면 유리가 파손이 되니까 잘 안 쓰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기밀부유식 또는 여기 전기 방식 주로 많이 씁니다. 다음 보시죠. 5개 탱크 저장소의 특례. 5개 탱크 저장소 특례 조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알키랄루미늄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해라. 알키랄루미늄 똑같습니다. 불활성 기체 봉입해라. 수증기 빼고요.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구은수마, 특히나 수증기를 봉입하라. 불활성 기체나 또는 수증기 봉입하라. 그 다음에 냉각 보냉 장치를 해라. 히드록시나민 온도 상승 처리이온 혼입에 주의해라. 자, 고인화점 위험물의 보유 공지는 앞에 거 보유 공지를 이해하셨으면 인화점 100도씨 미만인 거에 대해서 고인화점 위험물의 보유 공지 특별하게 제공한답니다. 2100 기준으로 보유 공지 3m, 4000배에서 2000배, 5m. 출제 빈도수가 낮아서 그 정도 보시고 기타 설비 피레침 나왔죠. 여기 피레침은 얼마? 10배 이상일 때 해라. 다만 제6류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황화탄소 두께는 얼마? 0.2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다 보관하라. 자, 저장 온도. 저장 온도는 뒤쪽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가겠습니다. 5개 저장 탱크의 휘발유를 40만인가요? 콤마 여기 찍으면 그럼 40만 리터. 나누기 휘발유의 지정 수량은 200이죠. 그러면 20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00배, 지정 수량의 배수는 2000배. 보유 공지를 물어보네요. 보유 공지는 3, 5, 9, 12, 15. 그 다음에 500에 1, 2, 3, 4 초과. 여기서 초과니까 여기는 4000배 이하, 여기는 3000 이하, 요 위에는 2000 이하, 거기는 1000 이하. 그 다음은 500 이하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500 초과. 여기는 1000 초과. 그 다음에 2000 초과. 그래서 해당하는 건 2000배입니다. 2000배. 2000배니까 2000 이하 여기가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3m, 5m, 9m. 9m 이상이 답이겠네요. 답은 9m.
다음 문제. 특정 5개 저장 탱크의 액체 위험물을 얼마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특정은 100만, 준특정은 50만, 100만이겠죠. 5개 저장 탱크 펌프 설비 주유공지 너비는 얼마 이상으로 하냐? 펌프 설비 주유공지 너비는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해라.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지름은 30mm 이상이다. 다음 문제 좀 또 기네요. 방유제 설치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비인화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 맞다고 봐야 돼요.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방유제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물을 배출시키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높이가 1m를 넘을 때는 방유제 안쪽에 폭 1.5m 이상의 계단 또는 45도 이하의 경사로를 25m 간격으로 설치하라. 이 규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간격은 얼마? 50m였죠. 답은 4번이 잘못됐겠네요. 이산화탄소 5개 저장 탱크에 보관하는 수조의 벽 및 바닥의 두께로 오른 것은 0.2m의 철근 콘크리트라 그랬죠. 지름 40, 높이 45개 저장 탱크에 방유제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방유제는 탱크 측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야. 조건은 제일 먼저 뭐 가지고 따져요? 지름이 얼마? 15m 미만이냐 15m 이상이냐. 지름이 15m 미만이면 높이의 3분의 1, 지름이 15m 이상이면 높이의 2분의 1. 결국은 15m 이상이니까 높이 얼마? 2분의 1 하면 20m가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방유제 부분은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기능사, 위험물 쪽을 준비하시면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방유제 쪽은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방유제는 실기시험에서도 필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 특히나 5개 탱크 저장소는 통기관과 방유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하 탱크 저장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